여러분들의 기쁨, 슬픔, 아픔, 배고픔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 공감단. 네. 저희 오프닝이 다소 어설픈 이유는요. 핑계일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저희 또 주요 멤버이신 써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맞아요. 확실히 빈자리가 큰 것 같아요. 네, 크네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묵직하게 시작해 주셨던 부분이. 네. 일단은 저희 그래도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자리를 비우신 분은 써넘님이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상담하는 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하는 노곤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처음으로 써넘님 없이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부터 재미 부분이 저는 네. 걱정돼요. 수많은 에피소드와 인생 털어주셨던 분이. 그렇죠. 네. 그립네요, 갑자기. 네, 거의 저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저희 둘만의 케미로 네네. 오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케미 너무 좋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써넘님이 좀 네. 가끔씩 이렇게 분발하시겠죠? 휴가를 보내야겠네요. 네, 분발하는 게 아니라 보내버리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조금 약간 여자들의 그 수다처럼 네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다라고만 하면 너무 남의 수다 별로 안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궁금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알맹이가 있는 수다가 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얘기 나눌 주제부터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좋아요. 소개를 좀 드려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만의 수다가 된 만큼 좀 여성으로서 나눠볼 수 있는 주제면 어떨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뭘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되게 뭐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네. 저는 훨씬 좀 가벼운 것부터 네네.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당연하게 경험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좀 더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이 겪는 경험들이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을 나눠보면서, 네.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요즘 우리가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네네. 이런 관점보다는 네. 그냥 저희가 여성이니까요. 그쵸, 맞아요. 네, 그냥 여성으로서 겪는 거, 뭐 여성에 대한 대변자도 아니고 그냥 시아님과 그쵸. 노건이 그러니까 겪는 아주 여성이자 사소한. 이제 개인으로서. 네, 우리는 이런 걸 겪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얘기, 맞아요. 네, 같이 한번 엿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면 뭐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남성분들이라면 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갑자기 이제 훅 들어가고 싶은 주제가 떠올랐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장소가 네. 좀 동대문하고 가깝잖아요. 네네. 서울에 있는. 네. 네, 동대문에서 이제 옷을 한번 사러 갔는데 막 이제 샵에서 오픈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 개시 손님이라고 하죠. 그쵸. 네. 첫 손님. 네, 첫 손님에 대해서 제가 그날 이제 머리도 안 감고 네네. 네, 이제 안경을 쓰고 네. 이렇게 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미안하지만 이제 여성분이 안경을 쓰고 첫 게시를 하면 이제 좀 소위 말해 재수가 없기 때문에 장사 재수가 없대요? 네, 어머.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어머. 저는 이제 뭐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주세요. 깎아달란 말도 안 했거든요. 어머. 저희 그냥 쭉 바로 물건 되게 좋은 손님이세요. 네, 저 정말 괜찮은 손님이거든요. 거의 뭐 호구 가까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는 마음은 이거는 뭐 화내기도 어렵고 뭔가 좀 너무 놀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거 뭐 세상에 나 어떡하란 거지? 그런데 이제 남성분이 그래서 스웨터를 하나 사려고 물어보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붙잡고 싶으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손님이면 안 될 것 같은. 첫 손님으로는 못 받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그냥 그때서야. 네, 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제가 있어서
이제 게시하시자마자 2개 파신 거 아닐까요? 이러고 나오긴 했는데 상당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뭐지 이거? 그리고 안경은 왜? 눈 나쁜 것도 속상한데. 아니 이거 안경 쓴 건 왜? 이게 유래가 된 건지 알 수 없을 근데 정도로.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시아님? 아니 저는 네. 사실 딱 이 내용은 아닌데 되게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본 게 네. 이제 아마 어떤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이영자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영자님이 이제 택시에서 그런 일을 거의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손님부터 여자 손님이면 이제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네. 하신 거죠. 태우시면서도.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리실 때 택시비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래도 재수가 없는 거냐고. 그렇지.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약간 슬프다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아니라는 걸 왜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네. 그런 걸 만든 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 재수 없지 않아요. 이렇게 네. 그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네. 씁쓸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별의 차이라는 걸로 두고 싶지 않지만 그냥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딱 안경 쓰고 아침에 여자가 이런 말. 또 뭐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목소리 크면 여자가 어디서 아침부터 큰 소리 내냐. 네. 이런 얘기 이제 요즘엔 안 듣고 사나? 요새는 그런 소리 생각만 해도 답답한데 마음이 네. 하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하고. 네. 우리가 아무래도 시아님이나 저나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여전히 여성이어서 그냥 근원적으로 재수 없으면 타고는 그런 식의 편견을 받고 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시도하거나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 진짜 극성스럽다. 세다, 기세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쪽은 카리스마 있고 멋지다, 리더십 있다. 이쪽으로 멋진 폭발. 남자답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면 기가 세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네. 저도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네. 본인도 무의식 중에 하시는 그런 뭐 여자가 남자가를 붙이는 말들에 대해서 네. 제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왜 여자가가 들어가? 왜 남자가가 들어가? 근데 놀랍게도 이게 아빠 세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 또래 이제 남사친들도 있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럼요. 저는 이제 거의 막 반응을 이렇게 너무 정색하는 것도 쌓여지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반응은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 최근에도 이제 남사친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여성들은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감정적이다. 뭐 이런 죄송해요. 얘기 벌써부터 제가 동의가 어려워가지고. 네, 그렇죠. 네. 막 내가 여자들이 그래? 네. 이렇게 네. 바로 네. 댓글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사친도 이게 내가 당연히 모든 여자를 내가 지칭할 수 없는데 이제 내가 만나온 경험해본 여자들은 그렇다 이렇게 국한을 하긴 했지만 그 네. 속에 나도 있는데 네. 나는 내가 만나온 여자 생각하지 아니야? 않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남자들은이 정말 그쵸. 없을까에 대한 건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자신 없어요. 생각보다 여자들도 그렇죠. 남자들은 다 뭐 네. 똑같다 뭐 이런 네.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또 순간 드는 게, 울지 말라고, 남자가 왜 울어, 이런 말 진짜 촌스럽게 썼던 것 같아요. 진짜요? 미안하네, 남자들. 저는 남자들한테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네. 그 부분이 사실 손에 꼽거든요. 울지 못하게 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거.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진짜 우리가 마음껏 울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상담에 오셔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거기까지 힘들어하시죠. 도달하기가. 네. 다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민낯을 보이기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또 경험한 바로 국한하자면 남성분들은 훨씬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들은 이제 본인의 성향과 별개로 어떤 사회적 메시지로 인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 되게 경험하잖아요. 저 최근에 남편이랑 동백꽃 드라마 보는데
늘 먼저 터지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네. 내가 울어? 이랬더니 넌 안 울어? 너는 네. 냉혈 아니야? 이러면서. 저희 남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고백이요? 그냥 뭐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데 울어요. 그것도 되게 네. 뭐랄까 되게 로맨틱하다고 해야 될지. 네. 근데 이제 사연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같이 살면서 고생하거나 이제 늘 그 사랑하단 말 안에 미안함이 같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모르는 때는 왜 본인이 먼저 감동받아? 막 이런 있잖아요. 뭐, 전 아직 안 울었어요. 말하면요. 그래서, 그런 좀 편견? 우리가 의외로 사람 대 사람으로 안 만나고, 네네. 이렇게 성이라는 걸 붙여서, 요즘에는 사실 뭐 성이라는 것도 두 개로 나눠야 하냐, 젠더에 그쵸, 대한 맞아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단순하게 산다. 인간이 참, 내 속에서도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남자가 되고 싶으셨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도 남성에 대한 편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안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춘기 때 그 남자애들의 서열 그 서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서열 문화 안에서 너무 잔혹한 느낌?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이 봤을 때도 네. 여자들의 그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네. 되게 치사하고 네, 되게 막 이렇게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참. 특히 앞이랑 뒤가 뭐 차라리 네, 네. 대놓고 때리고 막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네네. 저는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고 그리고 저는 대화를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물론 요새는 남사친들 결국 그런 남사친들만 남겠죠. 그런 대화가 네. 가능한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런 대화를 왜 남자끼리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속에서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부분의 순간은 네. 제가 여자인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구나. 다만 이제 그럴 때 있었죠. 택시 탈 때라든지 내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어떤 누군가의 눈에는 피해의식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성별만 다른 사람들은 잘 안 겪는 경험이면 단순히 피해의식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저라는 사람이 가진 젊은 여성이라는 것만 보고 네. 태도를 결정하는 걸 볼 때 그렇죠. 저는 되게 이렇게 화가 확 나는데 사실 주위에서는 되게 염려를 해요. 그 발끈을? 발끈함에 대해서. 왜냐면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네. 내가 나로서 불쾌함을 드러냈을 때 네.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적인 고정관념이나 차별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불쾌함을 말했을 때 또 저쪽도 약간 성숙해서 그거를 얼른 알아차리고 네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대바라져가지고 또 이렇게도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막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개념 있으신 분이면 애초에 그러시지 않았을 확률이 또 높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갔을 때 한날 남편하고 이제 삼겹살을 먹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자꾸 가위랑 집게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둘은 고기를 제가 굽는 것보다 남편이 훨씬 잘 굽고 네. 저는 이렇게 밥을 맛있게 거기다가 볶는 게 제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네. 서로 역할 분담. 네, 우리의 룰이 있고 그래서 즐겁게 먹는 게 있는데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그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여자가 하나도 안 해주냐고 받아 먹기만 하냐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가시니까 오히려 남편이 불쾌하긴 하셨는데 해주긴 했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는 신나게 밥 먹고 그쵸. 우리끼리 오늘 내가 하트 모양으로 볶아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맥락에 그냥 그들이 봤을 땐 여자인데 저렇게 받아 먹냐라는 걸 나쁜 어떤 또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그러게요. 한마디를 더 하시니까 이런 건 좀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네. 이제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끝나면 상을 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네네.
목사님 상에는 남자 아이들을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거긴 더 맛있는 반찬이 있어. 아, 거의 무슨 옛날 명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보다 거기도 위에, 있구나. 네, 38선보다 위에인.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데모를 했죠. 목사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자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 고기 먹고 싶어요. 어머. 그래서 그럼 너는 여기 와라. 했더니 아니요. 여기 다 있으니까 반반 나눠주세요. 그쵸.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아유 똑소리 난다 이렇게 해주는 어른들도 있지만 이제 엄마를 꼬집으면서 딸 좀 잘 가르치라고 쟤 나중에 얻어먹고 살겠다. 얻어먹고 살겠다고? 얻어맞고 살겠다고? 자기 목소리 내다가? 아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뭐 성숙하고 안 하고 보다 이제 개념인 것 같아. 그쵸. 고정관념. 맞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들이 젊던 아니던. 네네. 뭐 요즘에는 맞벌이를 되게 원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젊은 남성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성은 집에서 내조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이런 걸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니 뭐 차라리 그냥 아예 그 롤만 기대하면은 어쩌면 나을 수도 있는 게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 그렇지. 네, 일도 하지만 집안일도 너의 목 이렇게 가져가는 게 진짜 최악이잖아요. 최고 충격적이었던 게 박사 졸업했을 때 어떤 사람이 결혼했냐 안 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궁금하세요? 했더니 여자가 박사까지 나오면 결혼하기 부담스러운데 그런 이런 얘기도 말. 많이 들었죠. 그렇잖아. 사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 좀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자가 이제 고학력이면은 네. 남자 만나기 어렵다. 멍청한데 우리 분야 말고 멍청한데. 아니 그리고 왜 여자가 많이 배운 거가 흠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이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유 공부하느라 수고했겠다. 되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나 보다. 되게 멋있다.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혼자끼를 걱정해준. 네, 그래서 아유 다행이라고. 그래서 다행입니까? 이러고 넘어갔는데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제가 박사라고 열등감 느끼는 남자는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눌리는 남자는 저도 괜찮아요.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게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제 한날은 어떤 어머니가 따지러 오신 거예요. 이제 그 1살 어린 남자인 동생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같이 놀던 그 남자는 좀 내성적이었고 저는 좀 외향적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또 1살 누나여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였죠. 근데 이제 그 엄마 눈에는 그게 보기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머.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따지러 오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남의 기를 죽이냐면서. 놀아준 거지, 누나가. 그래서 그 기가 죽는 것도 걔 어떤 그런 그렇죠. 부분 아닐까요? 엄마가 그러시니까 애가 기가 죽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그때는 재표현이 되셔가지고 별로 아랑곳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페미니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제 기질상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웃겼던 일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좀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렇게 끝까지 배우진 못했고 근데 어쨌든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남자애가 도발을 한 거죠. 제 기억 속엔 걔가 먼저 도발했어요. 근데 걔도 이제 배우는 애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걔가 뭐 내려찍기 같은 거 할 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할 줄 안다고 이러면서 이제 책상까지 막 다 치워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말해서 다리를 힘있게 쫙 올렸거든요. 거기까지 전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대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뒤로 잡아섰는데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걔가 넘어뜨리겠어요. 그래서 걔를 노려보면서 막 씩씩댔던 기억이 있는데 걔 입장에선 사실 지 혼자 하다가 넘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뭐 하나에 도발하면은 되게 앉으려고 하는 성별에 대한 경쟁 심리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근데 보통은 남자애들을 대상으로 항상 그랬죠.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도발하는 애도 없고 사실 그렇게 여자애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기고 지고의 부분이 되게
다르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집 문화가 아빠는 이제 네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여성 상위 시대다. 되게 지금 되게 촌스러운 말이지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고 반대로 엄마는 이제 현모양처 이런 걸 바라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네, 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반대인 거예요. 그러네요. 혼란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 날 어디 가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미용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를 남자처럼 커트를 시킨 거예요. 어머. 하도 엄마가 이제 여성 하니까. 어머. 그래가지고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남자 아이처럼 저를 거의 몇 너무 개. 두 분의 신념 싸움에 이제 내 머리 스타일이 갑자기 희생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한 날은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너가 여자여서 못하는 건 없어.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 응원을 받아서 제가 그러면 서서 오줌도 싸도 돼.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 맞죠. 또 해라고 아버지가 또 이제 응원을 해주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바지가 축축하게 젖었던 6살의 경험. 한번 시도는 해봤던 시도는 걸로. 한번 싸봤던 저의 이제 아주 성공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제가 여성이라는 좀 한계보다는, 그러니까 여성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관점이 되게 달라서 제가 뭘 시도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래. 잘할 거야. 너 잘해볼 수 있어. 뭐 오히려 막 팁도 주시는데 어머님은 이제 수연아 그만하고 좀 적당히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조심조심해. 네,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도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께서는 안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얼굴 다치면 나중에 결혼 못 한다. 네, 이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보조바퀴를 사서 엄마가 이제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엔 제가 겁이 나서 못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 때부터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더 추천받거나, 제공받는 환경들이 있어서, 그걸 좀 뚫고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시아님이나 저나, 둘 다 이제 여성 보다는, 중성? 네, 맞아요. 네, 이런 걸 여성스러울 때는 여성을 선호하고 여성스럽다는 말도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성을 어떤 특징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자꾸 쓰게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반대로 남자들은 남자여서 힘든 게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아마 많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근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여성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이런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남자들 너희들은 힘든 거 없지라는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자꾸 어떤 부분이든 그런 논쟁으로 흘러가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부분이 힘들어. 넌 어떤 부분이 힘들어? 이런 거면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서 어디서 이제 제가 본 게 어쩌면 우리가 공통으로 싸워야 될 건 어떤 그런 가부장제?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가 여성한테도 굴레를 씌우지만 남성한테도 굴레를 씌우는 굉장히 무겁고. 그럼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비합리적인 제도인데도 너무나 많이 잔존해 있는 법부터 해서. 네, 거기다 장남까지 부여받으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 따로 있는데 서로 막 헐뜯고 막 너만 힘드네 그럼 너도 군대 가 너도 임신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빠지지 않는 맞아. 너도 군대 가 너도 임신해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얘들아 얘들아 정말 임신과 군대를 얘들아 이러고 진짜 그만해. 우리는 지금 이런데 에너지 소모할 때가 아니야 이런 느낌. 우리 모두가 굴레를 함께 벗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임신 군대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수다도 저희가 마침 오늘 여성 2명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의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괜찮지 않나요?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이 이 저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거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국가를 위해서 의무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데 이제 너무 편차가 크면 그게 좀 불합리할 수 있지만 적당한 수준의 가산점은 사실은 좀 필요하고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뭐 군대 임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이제 군대에 대해서 메리트를 줄 거면은 사실은 이제 그죠. 여성에게도 뭔가 그쵸. 그런 게 있으면. 여성으로서도 할 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어떤 네. 배려라고 하기보다 어떤 권리를 잘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또 그런 건 여성들끼리도 눈치 보는 경우도 없지 맞아요. 않은. 그러니까 더 눈치 주기도 하죠. 사실 동성끼리. 음. 네. 근데 이제 군대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관점을 보지만 출산의 관점은 약간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면서 사실 또 인구가 줄면서 우리나라에 그건 심각한 결국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도 당연하죠. 그쵸? 네. 그러면 그거는 거기 안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그것을 수행했을 때 공공재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좀 혜택? 네. 그런데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변하고는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거 그렇죠. 자체도 어렵고 또 누가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임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면접 자리에서 묻기도 그럼요. 하죠. 저도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4개월, 5개월 됐을 때 입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바로 묻는 게 바로 묻죠. 애를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언제 가질 거냐. 네. 그걸 물으셨을 때 참 난감하다. 그거 사실 되게 무례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희 계획이 어떤 줄 알고 혹은 네. 뭐 계획이 있어도 안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미혼이라고 하면 혹시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네. 인생 계획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거는 이제 그거를 고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선배들도 보고 우리 다 보면 진짜 출산 3일 전까지 일하고. 맞아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론 뭐, 민폐라는 말도 그래서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좀 땡겨서 쓰더라도 그건 개인의 네. 선택이지. 네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의 이제 제도로 서포트 되는 게 확실히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력은 맞아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직장맘이나 출산율에 대한 이슈는 너무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여성, 진짜 그러네요. 군대랑 임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첨예하게 예민해질 수 있는 건 네. 어디까지를 차이로 보고 어디까지를 차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되게 애매한 것들. 그렇네요. 최근에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진 못했는데 뉴스 몇 개 뜬 거 보니까 이제 어떤 여성들을 취업에 있어서 제한을 아예 둬버린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네. 것들을 뭐 근데 거기서는 이제 직업적 특성상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들끼리는 사실 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제도로 통제를 하고 어디까지 자유를 줄 것인가.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의 승진자 교육이나 이렇게 대기업 강의나 코칭을 좀 하러 갈 기회들이 자주 있는데 부장급 이상으로 가면 성비가 확실히 다르죠. 거의 9대1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 거의 없거나 한두 그쵸. 분 계시거나 그쵸. 네. 근데 그게 뭐 특정한 조직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그런 비율을 목격할 때마다 이게 뭔가 차별인지 아니면 선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적 그쵸. 세팅인지 네. 네.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자꾸 그런 선택을 정말 이게 정말 개인의 몫으로 개인의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네.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와 틀로 인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워킹맘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조장한다든지 네. 같이 일을 해도 여성이 먼저 아이의 일에 달려가거나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라서도 먼저 케어를 해야 되는 그쵸. 책임을 종용받는다든지 네네. 그러면 그 선택에서 계속 고통받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자유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드라마 속에서도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뭐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엄마가 달려가야 일단 하는 전화를 일. 먼저 할걸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싫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제 남편도 회사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요. 남성이 쓸 수 있는. 네. 그런데 그걸 쓰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떤 거냐면은 부인이 돈을 잘 버나 보지. 부인이 전문직이니까 육아휴직 쓸 수 있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걸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한된 어떤 권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뉴스에 뭐 육아휴직, 공동 육아휴직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사람들은 댓글에 이제 차라리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의무로 만들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걸 쓸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놨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로 뒀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다른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엄마의 입장이냐, 내가 회사의 사장의 입장이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사장의 입장에서 왜 여성만 그래야 돼? 라는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약간은 엄마를 먼저 보통은 떠올리지 않을까? 애한테 더 초반에 필요한 게 엄마가 아닐까? 막 이러한 좀 약간 단 1%라도 그런 생각을 맞아요. 네, 우선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면 더 많은 걸 고려하겠지만 참 여성이라서 저도 좋거든요. 네네. 제가 여성이라서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유리할 때 써먹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또 같은 여성끼리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여자니까 한번 봐줘 이런 말. 네, 그런 정도까지는 쓰지 않지만 적어도 같이 사는 남자와는 네. 뭔가 여성이라서 더 보호받고 좀 편하게 살려는 그런 저의 근성도 사실 있음을 발견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도 또 그것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남편보다 더 씩씩하고 네네. 힘센 사람으로 네. 적어도 심정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차이와 차별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또 뭐 내가 만난 여자들은 다 그래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친구분에 네. 대해서도 결국 그냥 한 사람 안에 순간순간에 대한 껌껌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 서로가 분란과 싸움이 안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별로 자꾸 이해를 하려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건 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다 보니 맞아요. 뭐 사실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뭐 아저씨들은 다 그래, 아줌마들은 다 그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특정 직업군에 대한 것도 뭐 선생님들은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네. 그렇긴 한데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것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만연해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네. 매번 불편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되게 여성으로서의 제약을 두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네. 어떨 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여성으로서 내세우는 것들도 있다는 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을 진짜 안 하고 싶고 잘 할 줄도 몰라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는 화장을 하는 게 예의다. 여자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사실 좀 듣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여자라서 예의라는 말보다는 그냥 놓고는 요렇게 하면 더 화사해 맞아요. 보여라고 그냥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지. 룰을 얘기하면 사람은 맞아요. 무조건 통제받는 느낌 들거든요. 맞아요. 반발이 들죠. 네. 그래서 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좋은 피드백을 음. 해주시는 게 더 거부적이지 않고 저는 그럼 잘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생각보다 칭찬이라고 여겨지는 말들조차도 네. 어떤 그 틀 안에서의 선입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놀랬던 거는 이제 미국이나 어떤 서양권에서는 너 뭐 살 빠졌다. 뭐 살 빠졌다는 게 우리에서 엄청 칭찬이잖아요. 네. 나 살 빠졌어?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약간 실례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얼굴 작다는 얘기도 칭찬이 아니라는 얘기도 네. 하고 네. 그러는데 네. 어떤 분이 그런 걸 쓰신 거 봤어요. 요새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떤 분에 대해서 예쁘다는 표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여기 눈 옆에 있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어떤 개인의 네. 그런 결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앞머리가 너무 막 상큼한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실 그런 칭찬이 훨씬 더 와닿기도 하고 네. 어떤
예쁨에 대해서 네. 예쁘다는 말도 어떤 분들 불쾌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싫어하시는 분도 역시 의외로 많죠. 화장하니까 예쁘다. 가리고 다녀란 뜻이야. 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거에 민감해지면 훨씬 더 뭐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어떤 존중하는 태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개념 없는 분들 욕하는 것도 피곤한데 내가 개념인이 되는 것도 좀 필요한 노력이겠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선가는 성차별의 어떤 장면들이 아주 극명하게 있어서 네. 정말 사회적으로 같이 더 화두화시키고 뭔가 개선해야 되는 정말 첨예한 그런 핫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삶 안에서는 어떤 성별이라는 걸로 나눠서 서로를 막 이렇게 갈등 관계나 경쟁 관계나 비교 대상으로 막 삼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그렇죠. 네 그렇게 만나는 걸 하지 않으면 되게 좀 속상하고 아쉽고 때로는 너무 큰 굴레를 부여하고 네, 이렇게 좀 살게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되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는 훨씬 더 개개인으로 그냥 존중을 받는 네. 심지어는 어떤 성이든지 간에 네. 여성과 남성이 아닐지라도 네. 그냥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열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근데 뭐 지금은 워낙 많이 점점 이슈화되고 네.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네. 불과 몇 년 전 드라마만 봐도 그럼요. 화들짝 놀라게 돼요. 네네.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네. 보여준다고? 네. 이렇게 성차별적인 모습을? 네, 맞아요. 지금도 뭐 막장 드라마라는 맥락은 항상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구별해놓고 캐릭터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크레파스를 열어봤더니 우리 때 살색이라고 불렀던 걸 이제 연주왕이라고 네, 색깔이 살구색이라고도 하고 네, 살구색, 연주왕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라는 말이 언젠가는 그렇게 더 어울리는 네네. 네. 그래서 뭐 유모차를 유모차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유아차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용어 하나하나가 성차별이라 보면 또 끝도 없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가 그냥 유모차라고 이름이 불려지더라도, 네. 유모차를 끄는 남성에 대해서 혀를 찬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네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섬세하고 관심을 들여야 없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성차별을 받아서 힘들고 여성이라서 억울한 지점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통제하거나 역할을 부여해서 이렇게 오늘 썬업이 있었으면 많이 울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장인어르신한테 인사 그럼요. 갔을 때도 사실은 그럼요. 남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이기 어떤 책임에 때문에. 대해서 당연하게 네. 물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무게감도 때론 너무 안쓰럽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여성이라서 좀 덜 느끼는 그런 건라기보다 그냥 저는 제가 여자라서 덜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도 사실은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네, 결혼을 한 저에 대해서 뭐 집안 어르신들이나 다른 그 친척분들을 만났을 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는 다 일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내 일이나 커리어에 대해서는 먼저 묻지 않는. 제가 막 나서서 얘기하고 싶어.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면접도 아닌데도 그런 것조차도 좀 사실 저는 어떤 이미 롤에 주어진 롤 안에서의 그 저로 보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우리가 오늘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뭐 기준을 세우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지점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하면서 살자. 네네. 네, 이런 거고 앞으로 그 동대문에 계시는 사장님들과 택시기사님들께 그러니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것은 재수 없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니까 네. 네, 좀 환영해 주시면 사실 저희 돈 쓰는 거거든요. 네, 죄송한데. 네. 그래서 막 일부러 내릴 때도 막 인사도 더 밝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라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 한마디가 어떤 재수없는 여성들이 아닌 세상도 있다. 이영자 씨가 10만 원을 이렇게 딱 주신 것처럼 네. 네, 그런 마인드가 되는데 또 그게 너무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사실 품어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 사실은 그 방향으로 못하겠어가지고, 오히려, 같이 세게 나가는? 젊은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큰 코 다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위험에 처하고 그분도 불쾌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실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제 성향상, 내가 그분에게 막 좋은 인상을, 그래서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재수없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조차도 약간 화가 날 때가 그치, 있거든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된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들여야 되죠? 거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방향으로 맞아요. 좀 풀려나가기를. 근데 저도 이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말 발끈하는 유형은 딱 하나. 그러니까, 머리를 묶고 조금 젊어 보일 때 무조건 어린애 취급해서 반말하실 때. 진짜 많죠. 네, 저 택시 탈 일이 종종 있는데 진짜 뭐 이랬어 저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다고 뭐해 뭐 직업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러 뭐 어떤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거기서 뭐 그럼 조교야 뭐 이렇게 얘기하 아닌데요 가르치는데요 뭐 이러면서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존칭을 하면서 존대를 하면서 당신의 무례함과 다르게 여성들은 뭔가 매너가 좋다. 이런 걸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택시 탈 때 택시 아저씨가 말 못 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하다 왔냐 이러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면서 이제 멍한 눈으로 이제 창문 밖으로 응시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가씨는 뭐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검사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메뉴를 보면서도 약간 씁쓸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의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 사실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조용해지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 그러면, 시아님은 계속 이렇게 말 걸거나. 저는 그냥 되게 아우라를 풍겨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말을 별로 안 섞고 싶다는, 그렇게 가주세요 하고,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뭔지 알겠죠? 더 이상 말 걸어봤자 아저씨만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속이 토할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저 좀 눈 감고 편하게 갈게요.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답을 제가 좀 자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고부터는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실은 이런 서비스, 이런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겠어요. 맞아요. 저도 돈 주고서라도 피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택시가 진짜 좋던데? 타다 아니에요, 타다? 타다 말고 조금 그걸 뭐라고 해요? 비싼 택시? 모범 택시? 모범 택시 중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좀 밴 같은 큰 차인데 그래요? 그 택시는 정말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모범 택시도 기사님에 따라서 맞아요. 스타일 진짜 다르시더라고. 거의 뭐 저는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시고 홍삼을 젤리를 주시는 그래서 되게 나이스하시다. 너무 멋있어요, 기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기는 저의 직업, 사업장이라서 제가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 싶다. 그게 너무 개인의 마인드의 편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특별했던 순간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런 편차가 없는 서비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면은 클래식을 틀어야 돼. 클래식을 틀어놓고. 타다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제가 최근에 타다 이용자가 됐는데 비싸긴 비싸지만 들어가자마자 클래식 쫙 나오고 필요한 말 외에 한마디도 안 거세요. 손님 누구는 이제 잡은 거니까 누구누구 손님 맞으세요? 그 말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비에 따라서 그냥 쭉 가시고 끝났을 때 정중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뉴얼에 의한 거라서 복불복에 조마조마함이 없는 거예요. 전 택시 탈 때마다 맨날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갑자기 되게 홍보가 됐는데 PPL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네. 돈이라도 받고 하는 말이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사연이 하나 오길 왔잖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사연 읽을 건데 드디어 사연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사연도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오늘 여자들의 수다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뭐 중간에 좀 무겁게도 갔다가 네. 가볍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누군가의 편견이나 함부로함에 당하지 마시고 네.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태어난 네. 나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네. 발끈하실 땐 필요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발끈해야 하니까 네. 적당한 발끈 위험하지 않을 만큼.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큼은 그 틀에 너무 가두지 그렇죠.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한 두지 않는 정도만은 네. 꼭 간직하시면서 네. 네. 자신만의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네. 클로징 할게요. 네. 우리 삶의 좋은 목격자 프로 공감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